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인 박창곤을 모시고 그동안에 입시는 어떻게 치렀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제가 특별히 모셔서 좀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강대 영문학부에 입학한 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올해 입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서성안에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3년 동안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고1 때는 수학에 좀 몰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수상, 수하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걸 못하는 학생 중에 고2, 고3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1 때는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고3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일 입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국영수에 투자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면 상중 하라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혹시 그 상중 하별로 공부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하위권 학생들을 보면 일단 공부에 일단 흥미가 없는 부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통한 공부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하면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사실 공부에 대한 노력으로는 별로 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수능식의 공부 방법,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공부를 하면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보면은 하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잘 못 따라가고 또 이제 학원에서 많이 이제 수업을 많이 이제 의존하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학원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학원에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병행을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교 수업으로 완전히 100% 간다, 인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완전히 학원으로 가는 경우하고 인강하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3년을 쭉 해보시는 입장에서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학원에 가면 일단 자료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학원에서 그런 내신 준비반에 그런 학원을 들어가면 상당히 없는 자료도 많고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강으로 하면은 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는 점, 학원 이동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딱 필요한 부분만 딱 얻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강이 아마 더 나은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요거 저거 이렇게 조금씩 장점을 추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뭐 무슨 학원 이름 딱 되면은 스타 강사 누구 이렇게 이런 대표적 인강 사이트들이 이렇게 인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인강하고 저희가 보면 EBS 인강도 있는데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놓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친구들한테 이런 강의가 인강이 잘 맞다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영어, 국어 같이 좀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한 과목들은 EBS보다는 좀 더 스타 강사나 이런 좀 유명한 사이트들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영어 실력을 떠나서 일단 문해력 자체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EBS는 좀 더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풀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해설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타 강사들의 강의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왜 독해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네. 독해를 한다는 거하고 시황군이 받아들이기에 독해력이 좋다는 거하고 독해를 잘한다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어에서. 독해를 잘한다고 독해력이 좋다. 독해를 잘하는 건 일단은 해석의 부분에서 좀 더 해석의 차이에서 그런 게 좀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독해력은 이제 글의 주제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더 탁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독해력을 키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수업을 따라가려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시간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학교에 다니면서 1학년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학습 방법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논술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논술 문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 서영고 입학처에 들어가면 그 선행학습 영역 보고서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각 연도의 이런 논술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논술 구술 이런 학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에 가면 재시험 면접 때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접 연습을 좀 하다 보면 이 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재시문 면접 같은 거를 많이 좀 접해보고 연습해보면 그런 독해력도 굉장히 상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치환군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또 치환군도 또 영어 영문학과를 입학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친구도 있고 2학년이 된 친구도 있고 3학년이 된 친구도 있고 심지어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친구들에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한다 이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과 2, 3학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고1 때는 문법과 단어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법과 단어. 네. 네. 왜 그럴까요? 문법은 아무래도 해석의 기초이다 보니까 문법을 확실히 1학년 때 다져놓으면 2, 3학년 때 좀 더 문법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런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휘시키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수능 영어라는 게 이제 이거는 고1 단어, 이건 고2 단어, 고3 단어 이렇게 나눠지지가 않고 보통 고1 때 단어를 많이 외워놓으면 고2, 고3 때 단어를 외워서 또 이거는 고1 때 봤던 단어인데 이런 겹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 단어를 좀 많이 알아놓으면 고2, 고3 때 좀 더 수능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독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문법과 단어가 결국에는 이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 승부를 좌우한다고 보면 되나요? 고 1학년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고 2, 3학년 때는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진짜로 그 주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입시를 겪어본 입장에서 앞으로 이 수능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저희 이제 수능 패턴을 보면 한 해가 어려우면 그 다음 해는 쉽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예측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입시를 겪어보면 이렇게 쭉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대충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특히 이번에 고3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좀 빈칸 추론? 수능 영어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의 글들을 보면 되게 좀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학생들이 이해하기엔 조금 글이 좀 소재 자체가 조금 낯설고 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일상생활들의 예시로 바꿔보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좀 한다면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글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이때는 그래 조금 3년 내내 사람이 로봇이 아닌지라 3년 내내 공부할 수는 없고 이때는 진짜 밟아야 된다. 공부를 악셀을 밟아야 된다. 그런 학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밟아야
그때 성과가 고3 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3 때 시작하면 아마 좀 늦는 경우가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방학 동안에는 뭐 어떤 학원들은 보면 뭐 10 to 10 그래갖고 막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 보면은 뭐 정오가 돼도 안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막 긴장을 하면 할수록 이게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기분도 잘 안 좋아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더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방학 때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수험생 입장에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학교 생활과 똑같이 하는 게 제일 뭐 베스트죠. 저희 뭐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뭐 아침밥 규칙적으로 먹고 또 쉬는 시간 딱딱 정해서 하면 제일 뭐 좋겠지만 그래도 방학인지라 그렇게 안 된다면 좀 저는 깨어있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만 잘해도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도. 네. 그러면 치환군이 봤을 때 고등학교 3년하고 입시를 뚫은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이것이다. 가장 큰 방해 요인은 역시 그 수험생의 최대의 적이기도 한 전자기기인 것 같습니다. 전자기기. 어쩔 수 없어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SNS도 그렇고 한번 뭐 공부할 때 잡으면 계속해서 시간을 좀 날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절제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혹시 좀 방법론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치환군께서 경험하셨던 방법론.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철기시대에 사는 사람이 구석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학기 중에는 그냥 시험 한 달 전에는 인스타는 꼭 지웠던 것 같아요. 꼭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 사용 시간이 가장 좀 많아서 그렇게 인스타만 좀 절제를 해도 다른 걸 본다 해도 충분히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방학 동안에는 사실 이런 것들 약간 드라마 이런 것들은 조금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어가면 시간이 무진장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게 좋다. 아니면 핸드폰을 놓고 다른 스터디 카페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공부하는 공간에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친구들 보면은 집에 보면은 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셔서 뭐 공부를 했냐, 학원 가면 뭐 숙제를 왜 안 해오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고등학교 되면 중학교 때보다 아무래도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불화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공부 시간 이거 등등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학부모님들이 학생에게 이렇게 공부에 대해 이런 압박이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너무 좀 결과만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왜 이런 시험 점수가 나왔냐, 왜 이렇게 낮게 나왔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약간 자존심을 좀 깎는 자존감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은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건 절대 아이에게 플러스가 되지 못한다.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기만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 무조건 칭찬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제 학생이 정확히 자신의 그런 시험 점수가 나온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거를 정확히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 서로 이런 감정적인 갈등도 조금 해결이 되고 또한 이제 학생에게 필요한 그런 공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이렇게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가 표현하기에 중학교 4학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빨리 처리돼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치환군께서 이렇게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거치고 이제 특목고로 간 입장에서 가가지고 왜 이렇게 외국에 가면은 이렇게 약간 문화 충격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듯이 공부 충격 같은 거 좀 경험해 보셨나요? 네, 일단 중학교 때는 웬만한 선지들이 좀 한글로 나와서 영어 시험과 같은 부분에도 문제도 한글로 나오고 선지도 한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래도 외고에 가니까 이제 변별력을 가르기 위해서 이제 선지들도 좀 긴 영어 선지로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점수가 내신이 좀 나오면 특목고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데 한때 네네. 실제로 가본 입장에서 네. 특목고는 가는 것이 좋다 안 가는 것이 좋다. 저는 가는 것이 좋다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력하게 잘 들으십시오. 중학교, 왜 그런가요? 중학교 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외고에 가면 선생님이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뭐 선생님들의 그런 대학 학벌이 더 좋은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좋은 거는 이제 생기부에 들이는 노력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생기부에 들이는 노력 자체. 타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기획하시는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되게 퀄리티가 높고 또 과정 자체가 되게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실제로 굉장히 좀 섬세하게 그런 부분을 좀 다루시는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생기부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럼 이 수시하고 정시하고 또 이게 물과 기름의 관계인 이 섞일 수도 없으면서도 무조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은 수시로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수시로 가려면 일단 1학년 때부터 성실해야 되는 1학년 때부터 성실해야 한다. 네, 아무래도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고1 반영 비율은 50%, 2학년 때는 30%, 3학년 때는 20%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반영 비율을 아예 대놓고 드러낸 학교는 없고요. 없고요. 따라서 이제 총 내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수시로 가면 더 이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점을 볼 수 듭니다. 있다. 그러면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생기부 관리를 어쩔 수 없이 잘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보면 뭐 동아리에 들어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뺏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1학년들도 이렇게 저희가 가르쳐 보면은 이 교회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공부하고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중하위권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도외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직접 다녀본 입장에서 이 동아리 활동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공부하고 연계하면 좋을까요? 동아리 활동은 일단 최대한 교과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좀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진로 세특이나 이런 진로 과목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활동 자체는 많이 하진 않더라도 한 활동 할 때마다 좀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심한군이 이렇게 하셨던 그 동아리 활동을 예로 들어서 좀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기부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고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좀 생기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 활동 자체를 오로지 내 머리로만 다 한다 이렇게 하는 좀 오류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생기부의 그런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논문 사이트에 가면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논문들 좀 보면서 관련된 주제를 좀 떠올려서 교수의 그 논문을 쓴 교수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을 좀 섞어서 네, 반영을 해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친구들 보면 생기부 장수가 많이 나오면 좋은 생기부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가보니까 어떤 게 진실인가요? 가보니까 활동 하나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나열식의 그런 생기부보다는 한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줬다, 발표 역량을 보여줬다, 아니면 자료 분석의 측면에서 그런 발휘된 능력을 보여줬다 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활동의 퀄리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고 이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중학교 때 참 잘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하고 쟤네 진짜 너무 잘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훅 내려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올라가서 훅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멘붕이라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정신적으로 혼란이 많이 오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어쩌고저쩌고 많이 고민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험군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멘붕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곡선이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내리막 곡선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점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 대다수는 아마 이제 중학교 내신 특성상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중3 그 시험 기간 안에서의 노력만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노력만 가지고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 지문을 가지고도 좀 더 오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단순한 노력 자체보다는 좀 더 지문을 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참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네. 그렇구나. 또 이게 보면은 저도 지금 현대도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재수를 해야 되냐? 너무 내신도 잘 나오고 이렇게 다 해갖고 수능을 딱 봤는데 너무 이번에 수능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조금씩 보고 그러는데 재수는 특정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은 상태에 재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서도 재수를 하면 성적이 확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수를 하는 그 재수생들에도 좀 티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티어. 네. 아무래도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놀다가 그냥 재수나 해야지 이렇게 하는 재수가 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수능 당일에 조금 점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그런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원래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재수를 하면 훨씬 더 잘하지 않나. 또 그렇게 회피형으로 좀 재수를 하다 보면은 재수를 하는 기간에도 좀 공부 의지가 좀 꺾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원래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재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 받아보면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독학 재수학원도 있고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이 독학을 해서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하위권이라서 뭔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 공부가 딱 끊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결국에는 제가 시켜보면은 결국에 자기주도가 된 친구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기주도라는 거를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이제 입시생이 되는 뭐 고등학교 1학년이 됐든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주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다면 어떤 친구들한테 맞는 건지 그런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선생님의 도움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하는 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녀도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영어를 과외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외 선생님이 항상 숙제를 뭘 풀어와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지문들 읽고 모르는 걸 질문해와 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질문해와라는 식의 숙제를 내주면 본인이 필요한 공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렇게 좀 내가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좀 실성 있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외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냥 문제를 풀러가는 학원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과외는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면 또 자기주도 학습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아니 이게 공부해봐도 성적이 나오지도 않는데 뭐 공부 굳이 뭐 좋은 대학 스카이 가도 시험률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나는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기술 배우면서 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브레인이라는 그 집합체 중에 하나 이제 서성한이라는 소위 거기 이제 입성을 한 입장에서 공부를 특히 보면 뭐 갑자기 뭐 공부 잘하다가 나 실용음악으로 빠져야 되겠다. 갑자기 나 음미체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하는 거 그래도 가성비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음미체는 매우 비싸다. 그리고 입학률도 저조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좋다. 방황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공부를 과연 해야 되는 건가? 굳이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좀 봤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데 어떤 한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글을 봤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본인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으면 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런 좀 논리적인 추측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이 추측.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도 그만큼 노력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성안을 목표로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서성안에 딱 붙어 보니까는 붙기 전하고 붙고 난 후하고 이렇게 다르더라. 이게 좀 있어요. 처음에는 그 서성안과 이제 연고대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성안과 연고대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른 점은 연고대는 재시면 면접을 보고 서성안은 이제 서류로만 뽑는 것 같은데 이제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시면 면접을 보면 그 학생이 인문학이라는 공부에 투자한 그런 시간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독해력도 보고 이런 구술 능력도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서성안 바로 위에 있는 게 연고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갭 차이는 엄청나게 좀 크다. 엄청나게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나는 왜냐하면 그 실력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도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차이가. 네. 그러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스카이엠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 노력 자체가 이제 그 연고대에 가기 위한 그 노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필요하다. 네, 그냥 단순히 내신 점수만 높아서 합격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이제 3월달부터 되는데 네. 대학에 가면은 포부나 예를 들어 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있을까요? 서강대를 가지고 난 서강대를 품고 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서강대 제가 이제 영문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좀 미국 문화 이런 사회 전반적인 걸 좀 알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입시 공부만 해서 이런 사회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덜 했는데 영문학과 이런 서강대에 들어가서 좀 더 사회 전반적인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좀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다 지나고 나가지고 지금 참 평화로운 시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3월달만 기다리는 입장이고 네. 이제 방학 때 나는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혹시 계획 세우신 거 있나요? 방학 때 네, 저는 아무래도 독서를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가 이제 연세대 고려대도 다 지원을 해서 면접까지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문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면접에 나온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독서해온 시간이 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런 좀 능력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문해력 자체가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는 가장 좀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안 그래도 제가 그 질문 드릴까 말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막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문과라는 얘기를 딱 키워드 던지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입시가 어떻게 보면 다 통합으로 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문이과 통합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실제로 가르쳐 보면은 얘는 문과 성향이 탁월하다. 얘는 아무래도 이과 기질이 탁월하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친구들은 문과로 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이런 쪽 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과로 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다. 혹시 그런 걸 좀 구분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문제를 항상 분석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 학생은 좀 이과 기질이 좀 맞는 것 같고 뭐 특별히 글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좀 탁월해서 이런 독해 능력이 좀
우수하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좀 더 문과로 가면 훨씬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날씨가 지금 영하 10도가 넘는 상황에서 네.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 한 말씀 이제 부탁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의 이런 경주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공부의 총량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입시가. 따라서 이제 중학생 여러분들도 너무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 되지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지금부터 좀 천천히 쌓아 올리면 확실히 고등학교 때 내신에서도 정시에서도 또 많은 이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꾸준히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